오늘 증시를 리뷰해보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지루했고 수급까지 약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지겨웠습니다. 그동안 좀 변동성을 주면서 많이 반등을 해서 그런지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이 꺾이는 단계인지 그거는 내일 시장부터 까봐야 알겠지만 오늘 시장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고 하루 종일 매매가 없었습니다. 오전장에 매매한 종목이 VI를 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VI 매매 방법이 종목들이 VI를 통해서 변동성을 확실히 잘 주고 있어서 이 VI 매매를 보면서 오전장에 이 VI를 통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반짝반짝 시세를 주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이 VI 종목들이 요즘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I가 풀렸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복불복입니다. 어떤 날은 이 VI가 풀리자마자 고점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VI가 걸리는 족족 상승하는 날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 VI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VI 걸리는 종목들만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코맥스를 통해서 잠깐 단타를 치면서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거의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지루한 시장이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약세에 양매도가 나오면은 그냥 오전장에만 매매하고 오후장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쉬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괜찮은 종목이 괜찮은 자리를 뚫어주는 게 아닌 이상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수급적으로 밀릴 때는 어차피 오전장만 매매하고 쉰다면은 돈을 잃을 일도 없이 편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인데 대한강통신이 시간의 거래에 좀 너무 오버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서 출발을 하면은 시초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약 2% 정도 2% 정도 오르다가 무너진 다음에 시초가를 회복 못하고선 계속적으로 이렇게 4,375원이 시초가인데 여기서 시초가를 회복 못하고 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시초가를 넘었다가 바로 회복을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장 초반에 바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장 초반에 접근해서 운 좋게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서 수익 실현을 못했다면 다시 시초가로 빠질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좀 여유롭게 잡아서 나중에 9시 20분이 넘어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서 시초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선 여기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쯤. 근데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거래량이 부족하고 지루한 종목이지만 추세 자체가 안 깨졌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종목이 반응을 주었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워넷이 VI에 걸리는 것을 봤는데도 접근을 하지 못했고 10%까지 고점을 또 뚫고 10%까지 올랐으며 삼성제약도 5%. 오늘 좀 음봉이 아니고 파란색 불로 마감을 안 했으면 둘 다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파란색으로 마감을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기준으로 이 파란색이 아니고 윗꼬리가 길어도 되니까 빨간색 봉이라면은 그 다음 날도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빨간색인데 이거는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삭제하고선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 5,500원 가격을 유지시켜 줄 때 그때는 뭐 스윙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 5,500원 이쯤을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항상 똑같지만 분위기가 다 똑같습니다. 물량 채워놓고선 험해수 쌓아놓고선 가격 올려놓고선 그리고 그 다음날 전부 다 먹튀. 이 방법은 항상 똑같고 어제 이런 흐름이 나온 종목이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국 RNS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험해수로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오늘 갭상승을 띄운 뒤에 팔고 나갔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20만 주 터지는 게 500만 주가 터지면서 완전히 다 팔아먹고선 도망갔죠. 시초가에 거래가 좀 터지긴 했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팔아먹고 도망갔고 뭐 이런 애들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이 종목을 대체해서 예림당에서 이렇게 험매수가 나왔습니다. 참 재밌죠? 총 거래량이 12만 주인데 장후 시간의 물량을 대놓고 19만 주를 쌓았습니다. 또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종가 전에 누군가 뭐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동호회 세력이거나 뭐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이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종가에 거래량이 생겼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고 이 금강원에서 왜 얘들을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나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규 시장에서라도 이런 오버스러운 물량이 호가창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자연스러운 물량이 있어야 되고 오버스러운 물량이 있다면 그거는 험매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시간의 거래에서 10,000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대창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주 쌓은 게 좀 꺼림칙해서 들어가진 않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물량이 쌓여있다 싶으면 웬만하면 매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림당 이것도 심각하죠. 이게 상한가 만들어서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도 20만 주 쌓아놨죠. 뭐 평소에 거래도 없던 종목인데 20만 주를 쌓아놨습니다. 장 마지막에 거래가 들어왔고 뭐 이런 건 볼 필요도 없고 이젠 그냥 이런 것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인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인버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시려면 이 인버스와 레버리지만 보셔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상승 차트이냐 아니면은 뭐 인버스가 상승 차트이냐 이걸로만 판단을 해도 대충 코스닥의 분위기가 짐작이 됩니다. 물론 이게 코스닥 150 지수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만 보더라도 대충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뭐 종가 베팅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영향을 주는 것은 1,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정도는 뭐 뉴욕 증시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하고 나서가 중요하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양매도가 나오면 그날은 시초가 매매나 아니면은 장초반 매매만 하시고 그냥 쉬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매매할 종목이 보이거나 완전 거래량 깡패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쉬는 게 좋습니다. 수급이 약할 때는. 수급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좀 상승에 제약을 받거나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 깡패 종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면 파라다이스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변동성이 좀 적어가지고 그게 아쉽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좀 가끔씩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긴 한데 평소에는 좀 변동성이 적습니다. 주봉상 황금선을 회복했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에 뭐 2%,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장 초반에 그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어쩔 수가 없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선 전고점을 뚫어낸 상태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 올랐고 이 두 개의 종목도 그 다음날 장 초반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팜, 아난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이 좀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 10억 원 이상 매수한 종목이 6개가 잡힙니다. 평소 같으면은 한 최소한 10개 이상은 잡혀야지 좀 기관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이 아니고 오늘 이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파라다이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장 초반에 눌릴 때 매수를 해서 뭐 마이너스 2%까지 눌리면 그 마이너스 2%에 매수했다가 보합까지 반등할 때 매도를 해서 한 2% 정도, 1, 2%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선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기지국이 이 VI와 함께 급등을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전파계시국 분류를 해놓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내일 뭐 시작하고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구간까지 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계획을 해보려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오늘 코스닥에서 우선 상위권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SNK 폴리텍 이것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은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보시면 몇 년 만에 거의 신고가입니다. 10년 만에 신고가.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상태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다가 마이너스쯤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접근을 해보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우 힘겹게 상한가를 갔고 내일 시장에서 한 7,250원까지만 떨어져 주고 이걸 지켜준다면 그때 또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내일 시장에서 이 상한가가 풀린 이 자리 저점 뭐 한 7,230원 정도 이 가격을 못 버티고선 쭉 밀린다면은 밀려도 바로 회복을 하면 괜찮은데 밀린 상태에서 이 가격을 도저히 못 지킨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미스터 블루가 상당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말고 그냥 정규 시장에서 좀 뚫어주면 좋을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게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은 또다시 10,000원을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종목을 보지만 이런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괴상하게 움직이는 것도 처음 보고, 이게 개미 털기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주포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보시면은 좀 지독합니다. 계속 만 원 뚫어주는 것을 이게 몇 번이나 실패를 했는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여기까지 4번, 5번, 뭐 6번, 7번, 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만 원을 못 지키거나 만 원을 뚫어 주었다가 바로 무너지거나, 최근 들어서만 6번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떨어졌을 때가 8,100원, 8,200원, 8,200원에서 만원, 거의 20%의 그런 등락률을 보이고 있고, 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여기서 과연 만원, 이 고점 1350원이죠. 이 구간을 과연 뚫어줘서 지켜줄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50원 이거 정규시장에서 뚫기 정말 힘든데, 이 시간의 거래에 그런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만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결에서 1200원에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를 보면 상한가 종목이 4개가 있고, 하한가, 최근 들어서 하한가를 구경한 적이 없는데 하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옵토팩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뜬다면 일단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 뜬다면 고점 상태에서라도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장대 음봉이 뜬 다음에 바로 무너졌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무너졌고, 이렇게 혹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고점 상태에서 그냥 꼬리를 달고선 아래 꼬리를 달고 눌리거나 이런 봉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거의 없고 좀 몸통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종목을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내일 떠오르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분류해 놔봤는데 이거는 바로 매매가 힘들 것 같고, 이건 종가 기준으로 봐서 5,500원 지켜줄 때 그때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원 뚫어줄 때 그때 노려볼 것이고, 이것도 눌림목을 이용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아까 상한가가 풀렸던 저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스터 블루, 뭐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5%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시작을 하고 이 1,300원에서 만원까지 이 가격을 유지시켜 줄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